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로 카렌 프라이어 아카데미 인증 클리커 트레이너 자격증과 국제 반려동물 분리불안 교육 인증 트레이너 자격증을 보유한 금동스쿨 대표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아기 강아지 때 생긴 분리불안 증상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와 교육을 진행했던 덕구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덕구는 저와 3년 전에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굳이 3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들고 나온 이유는 덕구와의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도 했지만 3년이나 지난 지금도 너무나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CSAT 프로토콜이 이렇게 탄탄한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덕구의 분리불안 증상의 원인과 또 우리 덕구 보호자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덕구를 교육하시면서 겪으셨던 일들이 지금 현재 강아지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 보호자님들이 겪으시는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아닐까 생각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덕구 보호자님께 양해를 구하고 덕구와의 교육 이야기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덕구는 생후 47일이 되는 날에 보호자님이 이제 입양을 하셨는데요. 입양했던 첫날부터 분리불안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혼자 교육을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훈련사님과 함께 교육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 훈련사님은 울타리 교육과 이제 보호자님의 짧은 외출을 자주 할 것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보호자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분리불안 증상이 그 다음 해까지 더 심해지게 되셔서 보호자님은 다른 훈련사님과 다시 교육을 진행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훈련사님은 강압 훈련을 하시는 훈련사님이셨는데요. 일단 덕구가 분리불안으로 이제 짖거나 울면 이것을 이제 좀 강압적인 방법으로 멈추게 할 것을 이제 코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덕구의 대부분의 생활을 캔넬에서 할 것을 이제 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도 캔넬에서 재우고, 식사도 캔넬에서 하고, 또 외출할 때도 당연히 캔넬에 있어야 하고, 이제 이때는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보호자님은 이제 덕구가 짖지 않아서 분리불안이 나아진 줄 아셨는데 외출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캔넬 안에 이제 덕구가 긁어놓은 자국을 발견하게 되셨고 이후에 이제 또 홈캠을 확인해 보니 덕구가 여전히 울고 짖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거는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제 제가 덕구 보호자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진행하셨던 교육들이 이제 왜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덕구 보호자님이 하셨던 이제 이런 방법들 다른 보호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캔넬과 울타리 사용할 것을 이제 두 분 훈련사님 모두 코칭을 주셨는데 캔넬과 울타리가 강아지의 분리불안에 효과가 있으려면 강아지가 이 장소를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세이프 플레이스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즉 강아지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가둬둔다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강아지가 그 캔넬 안에서 잘 쉬고 울타리 안에 스스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문을 닫았을 때 이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이것이 이제 분리불안 둔감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저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인보했던 강아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공유했던 리마라는 강아지의 이제 경우에는
캔넬이나 울타리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오히려 이제 제가 외출하고 난 다음에 캔넬이나 울타리에 있을 때 덜 불안해 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분리불안 둔감화가 굉장히 잘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지켜보면, 강아지들이 캔넬이나 울타리에 문을 닫고 잘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이 분리불안 둔감화로 이어지기에 무리가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캔넬과 울타리를 사용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강아지가 이 장소를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 세이프 플레이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가끔은 그냥 캔넬에 얘를 가둬두면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강아지가 이 장소를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불안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훈련사님이 사용하셨던 이제 강압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짖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시도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어떤 짖음의 문제도 사실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짖음을 당시에 멈추게 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데,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경우는 강아지로 치면 사람의 공황장애와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강아지가 무서워하고 불편해하는 자극으로만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구 보호자님이 처음에 받으셨던 솔루션, 이제 짧은 외출을 자주 해라. 이제 이 솔루션이 왜 그때는 잘 안 되고 저와 진행했을 때는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진행하는 CSAT 프로토콜, 이것은 결국은 짧은 외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짧은 외출을 한다고 이게 둔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이 교육을 시작하던 초반에 짧은 외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이 라이브에서 나 짧은 외출 많이 했는데 우리 강아지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호자님 혹시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면 이제 강아지가 행동 문제가 있어서 타견 반응이나 이제 기타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둔감화를 할 때 간식으로 진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외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분리불안 둔감화가 되도록 하느냐가 CSAT 프로토콜이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CSAT 프로토콜은 25년의 교육 역사가 있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굉장히 긍정 강화적인 접근으로 분리불안을 둔감화하는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구는 저와 CSAT 프로토콜로 6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교육을 마무리한 당시에 이제 덕구 보호자님 뿐만 아니라 가족분과 함께 외출을 진행을 해도 덕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1시간 30분 혼자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보호자님이 계속 유지 관리하셔서 덕구는 지금 5시간까지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간에 이사도 한번 하셨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너무나 탄탄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아기 강아지 시절에 나타났던 분리불안 증상이 성견이 될 때까지 이어졌던 덕구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영상 만들기 전에 덕구 보호자님과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보호자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자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는 덕구의 분리불안 증상을 멈추게 하는 것이 분리불안 둔감화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즉 이제 덕구가 보호자님 없을 때 울거나 짖는 것을 멈추게 하면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리불안이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셨대요. 그런데 저와 만나서 이제 다시 교육을 하면서 덕구 분리불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시고 또 덕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셨다는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보호자님들은 정말로 그 분리불안 증상을 멈추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사람으로 치면 공황장애와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학자들은 강아지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정도의 극한 상황의 스트레스 레벨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강압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둔감화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연결했을 때에만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국내에 분리불안 교육법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 왜 분리불안 교육이 될 수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불안 교육은 CSAT 프로토콜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